안녕하세요. 사람과 세상이 보이는 운명학 연구 윤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매스컴에서 연일 뜨겁게 보도되고 있는 탤런트들입니다. 구혜선과 안재현의 사주와 궁합을 우리가 함께 풀이해보면서 인생의 지혜를 함께 터득해 가기로 해요. 구혜선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예쁘고 아름다운 연예인입니다. 탤런트이고 이 젊은 나이에 영화 감독까지 하고 있습니다. HB 엔터테인먼트를 스스로 개척해서 이렇게 열어가고 있다니 참 대단한 기운을 가졌어요. 이 젊은 나이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구혜선 필름 이렇게 대표를 했을 정도로 자기 자신의 역량도 있고 기운도 있고 또 자기의 능력도 있고 모든 것을 갖춘 또 열정까지도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연예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참 좋아하던 그런 분이에요. 눈이 어쩜 저렇게 이쁠까요? 맑고 이쁘죠? 그런데 얼굴에는 관상으로 봐서는 아름다운 연예인일수록 이렇게 미인방명이란 말도 있듯이 고독함을 타고났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의 짝꿍인 안재현 씨는 키가 186이래요. 정말 키가 크고 멋진 모델이며 패션 모델상을 2013년에 수상할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정말 낫다 하는 한 번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연예인이었습니다. 어떤 사주를 타고났길래 이렇게 외모가 출중하게 타고날 수 있을까요? 딱 봐도 여러분들 10천간 중에서는 신금일주지 않을까? 벌써 눈치채지 않으셨습니까? 10천간 중에서 여자건 남자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신금일주예요. 피부까지도 좋아요. 이런 분들은 신금일주. 그 다음이 정화일주. 사람마다 다른데 여자들의 정화일주는 조금 더 다정다감하고 조금 더 적극적이고 그래요. 그래서 신금일주랑 또 다른 느낌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꼽는다면 계수일주입니다. 자, 신금일주가 최고라고 치면 그 다음이 정화일주, 그 다음이 계수일주입니다. 주변에 한번 예쁘고 잘난 사람들 얼굴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렇게 천간에 자기 사주의 천간에 요 세 글자가 떠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간에서는 뭐 경금일주도 금의 일종이니까 원석 같은 존재, 얘는 이 신금은 보석 같은 존재, 경금은 원석 같은 존재. 이러니까 역시 경금도 좀 예쁜 편에 속하죠. 자, 이런 상태로 놓고 그러면 이들은 어떤 것을 가졌는지, 연예인들 대부분이 가졌던 신금일주를 가졌는지도 한번 볼게요. 참 아름답다, 그죠? 한번 신금과 정화의 차이를 느껴보십시오. 바로 이 안재현 씨가 신금일주를 타고났고요. 이 구혜선 씨가 정화일주를 타고났어요. 어떤 차이인가요? 신금일주가 좀 더 보석다운 약간 도도한 이미지, 다이아몬드 같은 이미지, 차갑고 냉철한 이미지 이런 걸 가졌겠죠. 정화일주 여자는 화기운에 맞게 같은 달걀향의 얼굴을 가졌지만 얼굴이 약간은 서로 다 길어요. 다른 예를 들어 임수일주나 그런 사람들, 무토일주 이런 사람들이 가진 얼굴은 약간 둥글럭적한 이런 얼굴을 가졌다면 이런 분들은 얼굴이 아주 얄쌍하고 길어요. 그 물상론에 가깝게 그렇게 기른데 이분은 같은 얼굴형, 달걀형이라도 정화일주에 가까운 좀 더 도발적이어 보이는 표정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가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끝도 정화일주는 정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코끝도 그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이죠. 정화일주 모습을 보면 주변에서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이게 두 분의 사주입니다. 두 분의 아름다운 인연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두 분이 정말 마음의 화합을 더해서 반드시 화해를 하고 함께 살았으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두 분이 아기도 낳고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함께 전해봅니다. 최근에 구혜선 씨가 인터넷에 이런 내용을 올렸다고 합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다. 그런데 안재현의 입장에서 권태기를 느낀다고 한다. 이런 내용이었대요. 그런데 요즘에 갑자기 또 문제가 되는 게 소속사의 문제예요. 안재현 씨와 소속사 대표가 서로 좀 구혜선 씨에 대한 안 좋은 메시지를 주고받았나 봐요. 왜 우리 주변에 흔히 그런 일 많잖아요. 어디 하소연할 데 없으니까 안재현 씨는 그런 일을 이제 소속사 대표와 의논을 하게 되었고, 소속사 대표 측에서는 안재현의 편을 많이 들었는가 봐요. 그죠? 그러니까 갑자기 공식 입장으로 두 사람의 협의 이혼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도가 돼버린 거예요. 구혜선 측에서는 너무나 억울하고 황당하겠죠. 어찌됐든 부부 문제는 자신들만의 문제여야 되는데 이런 연예인들은 그런 사적인 것마저도 사실 보장이 안 된다는 거 너무 안타깝고요. 저도 이 강의를 촬영하면서 심사숙고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촬영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인연은 만나고 헤어지는 때가 있는데요. 그 한 번, 헤어지는 위기를 한 번 참으면 3년이 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을 또 후에 또 그런 위기가 오더라도 또 한 번 참으면 7년이 갈 수 있고 또 10년이 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부부도 단 한 번도 우리는 이혼할 생각이 없었어 라고 생각하는 부부는 정말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100세까지 사신 분들에게도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그런 인생의 우여곡절 속에 수많은 갈등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운명을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구혜선 씨는 정미일주를 타고났습니다. 미토 자체가 아직은 화의 열기를 다 보내지 못한 여름과 가을로 넘어가는 그런 계절이라서 아직은 뜨거운 열기를 가슴에 품고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오나 사의 시를 가지고 있다면 더더욱 그러겠죠. 오미 합화까지 이루어진다면 더더욱 쩔쩔 끓는 사주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이분은 제가 알고 있는 한 사시의 시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주의 가장 큰 특징은 만약에 사시라면 을사시가 되는데요. 자, 해월에 태어난 정미일주입니다. 해월에 간목이 정인으로 이렇게 투관되어 있어서 이분은 정인격에 속합니다. 대부분의 정인격들은요, 굉장히 바르고 정서적으로 따뜻하고 이렇게 간목이 상징하는 것처럼 그렇게 목이 상징하는 것처럼 순수하기도 합니다. 이분이 가진 정인은 그래요. 근데 여기서 주안점이 있습니다. 정인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양쪽에 포진된 을목이 자리 잡고 있어서 정편 혼합이라고 해요. 이건 인성혼합이라고 해요. 인성혼잡, 혼합, 혼잡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성이 혼잡된 사주는 어떨 때는 굉장히 착하고 인내심도 강해요. 그러다가 어떨 때는 완전히 화의 기운이 확 쏠릴 때 인성이 편인으로 편중된 성격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 또한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열정과 에너지가 솟구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될 수도 있어요. 언제나 고요한 사주라면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편인성이 있기 때문에 나 이렇게 멈춰 있을 수 없어. 더 열심히 뭔가 해볼 거야 라는 좋은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좋은 점으로 작용될 땐 그렇지만 나쁘게 작용할 땐 지나친 집착, 편집적인 그런 성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해월에 태어난 정화가 만약에 여기에 사시가 아니었다면 정화 혼자서 버티기엔 참 이 수의 기운이 너무 강했을 거예요. 수의 기운이 강해서 너무 지나치게 관성이 강한 작용만 가능할 텐데 이분은 여기 사오미
화국을 가졌기 때문에 수의 기운을 너끈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과 식신을 같이 잘 사용할 수 있는, 또 초년에는 관인상생을 잘 이루어서 관인상생으로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주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큰 단점이 뭘까요? 금의 기운이 없습니다. 사주 원국에 금의 기운이 없어요. 여기 있습니다. 사무경병, 경금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이 경금이 정화에게 좋은 역할을 했겠죠. 화의 기운이 너무 지나친데 화극금으로 재성을 지장간 안에 숨겨두고 살 수 있었던 그런 사주인데, 대운에 이렇게 금의 기운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와서 초년운에 여기 사주의 관인상생을 이루고 있던 그런 운이 요때 발현이 돼서 관이 20대의 이분은 이미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운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금의 기운이 바로 재성의 기운으로 재생관을 해주면서 관을 더더욱 살려주고, 재성의 기운도 물질적인 그런 지혜와 또 머리가 굉장히 총명하게 돌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혜선 씨는 굉장히 반듯한 면이 항상 있었을 거예요. 어디 가서 나쁜 짓 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본인 스스로. 그런데 정편관 혼잡, 편인 인성 혼잡 이런 것들로 항상 끊임없이 어떤 날은 우울했다가 어떤 날은 좋았다가 이런 걸 끊임없이 겪게 되었을 텐데요. 올해 기해년을 맞이했습니다. 해수가 아주 강해진 때가 온 거예요. 토의 기운이 아주 중요했을 텐데 미토가 식신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무술년 작년부터 이분들은 문제가 살짝 나타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2016년에 만나서 사랑에 빠졌다면, 자, 정화가 병화를 만났으니까 겁재운의 이성을 만나게 되었겠죠. 그때 만난 인연이 2017년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2018년에 자, 무술년이 토의 기운이에요. 그런데 상관의 기운을 갖게 됩니다. 상관. 음화인 정화에게 양토인 얘네들 두 명이 한꺼번에 쌍으로 왔어요. 상관의 기운이 아주 강할 때는요. 상관의 기운이 강할 때는 관을 쳐버리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관이, 다행히도 이 사람은 관이 굉장히 뿌리가 깊고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쉽게 내쳐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잘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어땠을까요? 미술 형살이 걸렸어요. 여기에. 미술 형살과 함께 화토, 이제 토가 굉장히 많은 토다 화식의 그런 사주를 갖게 된 거예요. 그때 자신의 감정이 조절이 안 돼서 막 입으로 쏘아대는 식신의 기운, 식신의 기운이나 상관의 기운이 올 때는 구설수도 많이 오게 됩니다.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와서 기토, 요때까지 2019년에 상반기까지 오게 되었고 해해 자영살로 관에 작용이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안재현의 사주를 한번 볼게요. 안재현은 신금일주입니다. 신의 일주가 5에 들어있는 병기정에 이 병이 바로 월지로 투관되어 있는 정관격의 남자였던 것입니다. 연지에 묘목이 목생화를 주니까 이 시기에 이 친구는 온통 관의 기운으로 살게 돼요. 전반기에. 그래서 화극금으로 자기 자신이 살이 찔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키가 크고, 키는 클 수 있었지만 이렇게 금생수의 기운으로, 현침살의 기운으로 키우는 클 수 있었지만 뚱뚱하지 않은 몸매로 이렇게 쫙 뻗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월지 자체가 화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런데 병신합수로 자기 일지가 이렇게 합수를 이루어져요. 시켜줄 수 있는 기운이 됐던 거죠. 이렇게 천간의 합을 가진 사람들은요, 다정다감해요. 안재현 씨의 아마 구혜선 씨에게도 구애를 할 때
사랑을 고백할 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랑한다고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관이었네요. 그죠? 관과 함께 겁재가 함께 와서 이렇게 2016년에 아마 안지연 씨는 구혜선이라는 요 겁재를 만난 이후에 관을 더더욱 얻은, 명예를 더 크게 얻은, 원래도 좀 유명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두 분의 시너지 효과로 명예를 더 얻을 수 있었던 좋은 운명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볼게요. 이렇게 이 친구도 구혜선 씨도 인성혼잡, 관살혼잡 이렇게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은 정관이 바르게 투관되어 있지만 편관이 이렇게 강해지는, 또 재성이 목생화로 관성을, 편관을 더더욱 플러스 시켜주는, 그래서 관살혼잡이 엄청나게 강하게 작용을 하게 돼요. 관살혼잡을 막을 수가 없다면 그 또한 문제가 되거든요. 여자 관살혼잡도 문제지만 남자 관살혼잡도 심각한 문제가 돼요. 이럴 때 그 편관의 살을 다스려줘야 합니다. 뭘로? 식신 제사를 해주거나, 상관도 제사를 할 수 있겠지만 식신의 기운이 더 중요해요. 식신 제사를 해주거나 인수로서 화살을 해줘야 됩니다. 인수가 중요하게 되죠. 그럼 인수가 언제 오나요? 요 무술년에는 금이 신금에게 있어서 요게 정인이 됩니다. 요게 편인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인과 편인의 인성운을 쓸 수 있는 때가 온 거예요. 이렇게 강한 관성을 다스려 줄 수 있는 인성운이 왔어요. 그럼으로써 해수 상관을 또 쓸 수 있어서 상관이 정관을 조절해 주는데, 편관까지 조절해 줄 수 있었던 식신제사를 할 수 있는 식신이 있었다면 더 좋은 작용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28세 대운과 38세 대운에 이때 또다시 식신과 상관운이 옵니다. 대운이 잘 받쳐주고 있죠? 이렇게 살인상생의 시기를 지나서 이때는 또 어떻게 식신제살의 기운을 쓰게 될 수 있습니다. 안지연 씨는 눈빛은 강하게 부리부리하게 뜨고 싶어 하지만 마음은 아주 약한 분일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겪을 때 이렇게 맞대응할 해결책을 잘 찾지 않고요. 자기 고립에 빠지는, 자기 자신에 빠져버리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구혜선 씨 역시 화의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화극금의 기운을 주게 돼요. 이렇게 화의 기운이 많은 사람에게 그렇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갈등도 많고 고민도 많고 나 이렇게 할 수 있나? 막 자신감도 떨어지고 뭔가 하나 시도하려고 할 때 이거는 정관의 남자로서는 봤을 때 안 되겠고 편관의 남자로서 봤을 때 막 한번 쳐보고 싶고 이런 갈등이 오는 찰나에 이렇게 화의 일주가 금의 일주에게 편관의 기질로 또다시 덧붙여 줬습니다. 그러니 안지연 씨 입장에서는 집착이라고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부담이라고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사랑할 때 다르죠. 사랑할 때와 결혼하고 보니 좀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으냐면 이 일지를 보세요. 해묘미 반합이 들어요. 묘와 해 사이에 미와 해 사이에 묘만 있다면 해묘미 삼합이 드는 계절인데 바로 이 안재현 씨에게 28세 대운에 묘대운이 왔습니다. 바로 이때예요. 자, 지금 이때인데 28세부터 38세 10년 사이에 이분들은 합이 들어있어요. 합이 들어있으니 안재현 씨나 구혜선 씨에게 서로에게 나쁜 인연은 아니라는 거죠. 일단 일치에 이렇게 삼합이 아닌 반합이라도 든다면 서로는 인연이 있어서 만났을 거고요. 그렇게 좋은 인연으로 만들어만 간다면
혜선 씨가 조금 더 자기 감정적인 기분 그런 걸 자제하고 현침살이 가진 이런 특성, 신금이 가졌던 이런 특성, 한꺼번에 예민한 기운 이런 걸 퍼붓는 그런 특성을 좀 자제할 수 있다면 서로 두 분은 화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올해는 요 시기 해묘미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가 있죠. 여기에 또 해가 오죠. 이분들에게 해가 있죠. 이렇게 묘가 있죠. 해묘미가 작용이 돼서 올해는 잘 넘길 수 있다고 봅니다. 올해 한번 그 오해를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안재현 씨도 그 즉석적인 마음, 즉각적인 마음 이런 거 좀 버리시고 소속사 대표에게 누구라도 감정적으로 토로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나 정말 못 살겠어요, 누나 사장님. 이렇게 하소연할 수 있어요. 말은 말일 뿐이니 한번 그 말을 거두시고 서로 화합하는 기운을 가져보세요. 그렇게 두 분이서 3년만 잘 버티고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화합의 기운이 좀 더 강하게 올 수 있다고 봅니다. 2022년 되면 안재현 씨도 아주 좋아질 거예요. 근데 요때 혜선 씨가 자미원진과 일지와 자미 기문관사가 같이 오겠죠? 자, 일지의 자미원진과 일지의 충미충이 같이 작용되는 2020년, 2021년이 혜선 씨가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금의 기운이 같이 오기 때문에 자기를 조절할 능력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믿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연예인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되니까 혜선 씨 같은 분들은 주변에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세상 살면서 처음 만나서 자기가 힘든 마음이 있을 때 어떤 사람과 의논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갑자기 바뀌어져요.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와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이혼을 독려하는 사람은 딱히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사주 운명 보고 너네 충살이 있어, 팥살이 있어, 이렇게 형살이 있어, 당장 헤어져, 답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시점을 찾아드리고 싶어요. 요 시기만 넘기면 1년만 넘기면 3년이 보장이 되고 3년만 넘기면 7년이 보장이 되더라. 그리고 21년을 잘 넘기면 100년해로 할 수 있는 인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시기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대화의 기법이 달라지고 서로 상생의 기운으로 화합의 기운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지혜를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0대 때 느끼던 것과 40대에 느끼던 것과 50대에 느끼는 게 아주 많이 달라집니다. 그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알았더라면, 그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만큼의 성각자, 지혜를 가진 사람을 알았더라면 좀 더 인생을 잘 굴곡지지 않게 좀 더 평온한 마음으로 지혜를 찾아가면서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누군가 갈등과 혼돈 속에 살고 있다면 한 번쯤 운명학을 펼쳐보십시오. 자기 사주에 해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이었던 거죠. 나에게 화의 기운이 너무 지나쳤다던가 나에게 수의 기운이 너무 지나쳤다던가 관사론잡의 기운이 지나쳤다거나 인성혼잡이 지나쳤다거나 현침살이 지나쳤다거나 어떤 자신만의 특징을 찾아낸다면 그걸 고칠 수 있는 습관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한번 자신의 운명학과 함께 풀어내 보십시오. 분명히 변화할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변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함께 지혜로운 인생 열어가기로 해요.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십시오.